안녕하세요. 낭만조각가 낭조입니다. 오늘은 제 작업실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프로토스 종족의 뜨끈한 국밥 같은 유닛 드라군이죠. Receiving. Awaiting instructions. 갑자기 웬 드라군이냐고요? 이번에 만들어 볼 친구가 황소개구리이기 때문입니다. 황소개구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구리 중에서는 단연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때문에 황소개구리의 실제 사이즈에 맞게 가지고 있던 목재 2개를 하나로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목재를 하나로 붙여줄 땐 대충 그냥 길이와 넓이만 맞춰서 붙여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각각의 목재의 색상은 비슷한지 나무 결의 방향은 일치하는지를 신경 써서 붙여주시면 조각할 때에도 좀 더 수월하고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목재 위에 황소개구리를 그려줍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좌우가 같은 사물의 경우 대상의 좌우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목재와 사진의 각각 기준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는 밑그림은 입체 조각을 할 때 외형의 틀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상의 전, 후, 좌우, 그리고 상, 하의 사진이 모두 있으면 좋습니다만 모든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사진이 없는 방향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입체 조각의 초반부에서는 바탕을 깎아내고 대략적인 본체의 모양을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깎아낼 부분들을 미리 표시해주고 톱과 끌을 사용해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내줍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된 황소개구리는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던 시절 식용을 목적으로 들여왔다가 생각보다 수요가 없자 저수지나 하천에 방생하게 되면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린 친구들은 세상에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개구리를 어떻게 먹냐 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황소개구리가 보양식이라며 종종 드시러 다니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잼민이였던 시절 한 번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진짜 제 허벅지만한 황소개구리를 발견하고는 친구들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라인에 사시는 아저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셔서는 산채로 잡아가셨거든요. 너 납치된 거야. 당시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저는 당연히 근처에 놔주러 가실 줄 알았는데 글쎄 그걸 그대로 집으로 들고 가시길래 어린 마음에 와 저걸 키우시는구나 역시 배우신 분 이라며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어릴 때에는 집에 강아지도 키우고 싶고 새도 키우고 싶고 금붕어도 키우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황소개구리를 키운다? 당시 저는 집에서 황소개구리 키운다는 친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가서 길에서 황소개구리 주운 썰 푸는 순간 바로 인싸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며칠 있다가 길에서 그 아저씨를 우연히 만나게 돼서 아저씨 그 개구리 잘 크고 있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뱃속에서 잘 크고 있다고 하시길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잼민이었던 저는 그렇게 냉혹한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실감하며 어른이 되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옛 추억을 회상하며 조각을 하다 보면 대략적인 모습의 그때 그 황소개구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입체 조각 중반부에서는 초반부에서 깎아내느라 지워진 밑그림을 다시 그려주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형태를 잡아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사실 이번 컨텐츠는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짤템님의 채널에서 황소개구리 영상을 보고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학창시절에
반에 꼭 한두 명씩 곤충이나 동물 잡아서 친구들에게 도파민을 선사해주는 드루이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자연 친화적인 쩔템님을 보고 있자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어서 참 낭만 돋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쩔템님이 모기와 장구벌레 영상 올리셨을 때부터 입덕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징그러워서 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해충을 박멸했다는 알 수 없는 쾌감에 뽕이 차올라서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딸아이와 동네에 있는 카페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요. 30년이 넘게 나는 세대 차이를 실감하며 공감대가 없어서 서로 대면대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카페에 놓여있는 투명한 꽃병 속에 장구벌레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딸아이에게 이 곤충이 크면 모기가 된다고 설명해줬더니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때 그 호기심에 반짝이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는데 최근까지도 와이프에게 아빠랑 카페 놀러 갔다가 장구벌레 본설을 풀었다고 하여 마음속으로 쩔템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함을 조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황소개구리가 모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구현해드리면 해충 박멸의 쾌감을 쩔템님께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 작업 중반부 이후부터는 혓바닥과 모기를 만들기 위해 목재를 추가로 준비해주고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모기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강제 헌혈당한 분노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면 이제 슬슬 조각의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입체 조각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앞서 깎아낸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주고 조각하면서 깨지거나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미뤄왔던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저는 조각하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는 입술과 발가락, 눈동자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받침대와 목재가 닿는 부분이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주시고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테일 구현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만들어진 개구리와 혓바닥 그리고 모기의 몸통 부분을 사포로 다듬어주고 혓바닥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황소개구리와 혓바닥은 목공용 풀을 이용해 붙여주고 풀이 굳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줍니다. 2 hours later. 그리고 혓바닥과 개구리가 잘 붙었는지 확인해줍니다. 아유, 단단하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 마지막으로 목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을 발라주고 건조시켜주면 점차 완성되어가는 황소개구리와 모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쩔템님 모기 영상 입덕 N년 차인 저는
왠지 모르게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만들어준 모기의 다리에 비해 실제 모기의 다리 끝은 이렇게 바깥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은 다리는 제대로 휘어지게 교정해주고 흰 다리를 붙일 공간이 없는 경우 놀부의 빙의에서 다리를 불어들여준 다음 정성스럽게 다시 붙여줍니다. 그렇게 모기에게 오일 샤워를 한 번 더 시켜주고 오일이 마르는 동안 받침대로 쓸 목재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봐도 산책하다 우연히 줍줍한 수입산 원룸 목재에 먼지를 한번 쓸어주고 그 위에 황소개구리와 작품 제목을 붙여주면 모기 잡아먹는 황소개구리 조각 완성입니다. 이번 작품은 해충인 모기를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종인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쩔템님의 영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실험 정신으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쩔템님의 컨텐츠를 통해 어릴 적 그 순수했던 시절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유쾌한 웃음소리를 같이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낭만 돋는 소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낭만조각가 낭조였습니다.